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내신에 자신 없어가지고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만 노린다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신이 낮아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신이 불리함을 상쇄하는 수시 지원 전략에 관하여 세계일보에서 정리를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어, 내신이 낮은 학생들이 수시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2023학년도 교과전형의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전혀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일부 과목만 반영한 대학이 있습니다. 가천대학에는 학생부 우수자에게는 교과 100%, 교과 100이고 지역균형에는 교과 100, 2단계에는 교과 50, 면접 50, 면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영수사, 국영수가 등 우수한 4개 학기를 반영하는 식으로 가천대학에서 밝혔습니다. 덕성여대는 학생부 100%, 교과 100 가지고 학생부로 100%를 반영하는 거죠. 국영수사과 중 상위 3개 교과의 상위 4개 과목을 반영한다. 동국대는 학교장 추천 인재는 교과 70, 서류 전형 30. 그 다음에 명지대는 학교장 추천의 교과 100, 서울예대는 교과 우수자 교과 1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교과가 많이 차지하는 경우 있지만 대신에 낮은 것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에는 건대는 논술 100, 그러니까 학생부가 필요 없는 거죠. 서강대는 논술 80, 교과 10%, 출결 봉사 10%, 연세대는 논술 100%, 한양대는 논술 90%, 학생부 종합평가가 1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는 논술 100, 성균관대 논술 100, 항공대 논술 100, 홍익대 논술 90, 교과 10에서 진학사에서 나온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사의 입시전략연구소장께서 아마 이 기사 작성에 도움을 준 것 같은데, 아무튼 내신 반영 비율이 낮은 것은 논술 전형이 있다. 수시에서도 여러 가지 전형이 있지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가 엄청나게 높은 죠. 여기 보면 학생부 수자, 지역균형, 학생부, 학교장 추천인의 학교장 추천 교과 우수자, 이런 데는 거의 교과가 1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가 100이니까 그런 쪽이죠. 대신에 가천대 지역균형은 면접이 50%, 동국대는 서류전형 평가가 30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학생부 비중이 높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학생부 비중이 낮은 것은 논술 전형으로서 건대, 서강대, 연세대, 한양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항공대, 홍익대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영향력이 적은 논술 전형을 한번 공략해 보라는 지적이 있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는 일부 교과만 반영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는데 일부 교과만 반영한 대학이 있다. 반면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은 아마 전체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 내신이 낮은 학생이 수시에서 극복 가능 수시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해서는 일단 수시에서는 내신이 엄청 중요하다. 내신이 엄청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능 점수도 반영되겠지만 그래서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만 보기에는 또 위험이 너무 크죠. 수능에서 대박 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에서 어, 점수가 낮지 않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교과 성적이 낮아 학업 역량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불리함이 있죠. 그래서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이 있다. 전형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수시에서도 내신이 낮아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 그것을 포기하자는 말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죠. 학생부 교과니까. 그렇죠. 근데 일부 과목만 반영한 대학이 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부 과목만 반영한 대학이 있다. 그래서 전체 네 과목 가운데 자기가 자신이 있는 세 과목 가운데 그 중에서도 몇 퍼센트 몇 과목만 반영한 대학이 있어. 대학마다 수시에 이렇게 전형 방법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에서도 특정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다.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다. 그래서 어, 일부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그죠? 예를 들어 가천대 앞에 살펴봤는데 가천대는 4개 학기인데 가장 우수한 학기 40%, 그다음 30%, 20%, 10% 순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일단 4개 학기만 반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천대가 의의가 있고, 동국대는 서류 평가 비율이 30%져서 그 다음에 교과 반영 비율이 70%, 교과가 70%, 서류 평가가 30% 이렇게 해서 내신 성적은 10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일부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석자 등급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0.01점이고 1등급과 3등급 차이도 0.05다. 그러니까 내신이 거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고 결국은 이 서류 종합평가에서 확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내신이 0.01점, 0.05점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서류 종합평가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과목만 반영한 대학은 덕성여대, 명지대, 서울여대 등은 일부 대학의 학생부 교과 상위 일부 과목 반영한다. 덕성여대는 상위 3개 교과에 각 상위 4과목 12과목, 서울여대는 4개 교과에 상위 3과목 해가지고 총 12과목, 명지대는 4개 교과에 상위 4과목 해가지고 16과목을 반영하되 2023학년부터는 반영 교과 내 진로 선택 과목 상위 성취도 2과목을 추가해 반영한다. 명지대는 고교 진로 선택 과목의 어떤 점수를 반영하네요. 그래서 전 과목 반영보다는 높은 점수 산출이 가능하다. 일부 과목만 반영할 경우 지원단위 성적이 대체로 높게 형성된다. 이런 것이 상위 일부 과목만 반영한 데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고 또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니까 여기서 많이 학생들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한 대학도 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이 굉장히 그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이 낮다.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다. 그래서 논술 성적만으로 보는 대학은 건대, 연대, 항공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10% 반영 비율이 10% 수준이다. 논술 전형에서 논술 점수 외에 학생부 종합평가를 반영하지만 내신 성적이 아닌 출결, 수상 경력, 봉사활동 등을 참고해 학생의 학교생활 성취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대학은 한양대학인데 10%이다. 서강대, 홍익대도 10%이다. 10%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그래서 내신이 좋지 않은 경우 수시 합격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정시로 돌리는 학생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내신이 낮은 만큼 반영하는 전형을 찾아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경우 합격 기준선이 낮아지는 등 대학별 전형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비교적 낮은 내신 성적으로도 합격할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전형을 찾아보라.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이 있는 경우에서는 일단 뭐랄까 하면 내신이 이렇게 낮은 내신 성적으로도 역전이 가능하다. 수능 점수로 역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10% 정도로 반영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서강대, 홍익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10% 정도다. 반면에 건대, 연대, 항공대, 덕성여대, 성대는 아예
논술만 성적만 가지고 한다. 그래서 논술이 굉장히 수시에서 내신 성적이 가장 작은 전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논술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도 상위 3개 교과 뭐 12과목을 한다든지 덕성여대, 서울여대, 명지대 이런 대학에서는 일부 대학의 학생부 교과 상위 일부 과목만 반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도 교과 비율이 70%이고 서류 평가 비율이 30%인데 그 교과의 점수가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0.01점, 1등급과 3등급 차이가 0.05점이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결국은 교과 성적보다는 서류에서 판단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도 학기별로 성적을 산출한다. 자기가 잘하는 학기의 것이 40%, 30%, 20%, 10% 해가지고 4개 학기만이 반영한다. 총 아마 수시는 5개 학기 가운데 4개 학기만 반영한다. 그리고 이제 일부 과목만 반영한 대학이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내신을 분리하는 전략이 있다. 그래서 내신이 분리하다고 해서 수시를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수시 전형이 있다. 수능으로 역전하는 경우나 안 그러면 내신 차이가 별로 없거나 방금 논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7월 8월 동안에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내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8월까지 해서 9월 달에 수시를 지원할 때 자기가 내신이 낮다고 해서 수시를 포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일부 과목만 반영한 대학이 있고 일부 학기만 반영한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거의 교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해서 10%밖에 안 된다. 또 등등 이런 내용이 굉장히 뭐랄까 하면 관심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수시를 지원 전략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시가 거의 그래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거든요. 거의 인서울 같은 데는 뭐 한 60% 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진로 코치 이영대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하셔서 수시나 수능에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